살다 보면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과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을 허영심이나 남을 의식하는 행동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을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세상과 만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정신 전체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을 아끼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수록 외모를 잘 가꿔야 하는 4가지 이유와 이를 실천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외모를 잘 가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몸은 마음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상태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명색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명은 정신적 현상을, 색은 물질적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 둘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이 가르침의 진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며칠 동안 씻지 않고 아무렇게나 입고 지내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60대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내게 된 후 김할머니는 점점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졌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꾸미냐며 거울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깊어지고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 함께 미용실에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따라가서 머리도 다듬고 간단한 화장도 받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김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변해 있었구나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단정히 차려입기 시작했고 마음도 점점 밝아졌다고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따라서 청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도 적용됩니다. 몸을 청정하게 가꾸면 마음도 따라서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정성스럽게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정리하는 이 모든 과정이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상의 작은 의식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 활력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쇠퇴하기 쉽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많은데 누가 보겠냐고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잘 가꿔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타인에게 자비심을 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며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거창한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큰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이 자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자비심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오는 평안을 포함합니다. 누군가와 만날 때 상대방이 우리를 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70세 박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동네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습니다.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구겨진 채로 나가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박 선생님, 오늘은 참 단정하게 오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외출 일정이 있어서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박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요. 그 후로는 경로당에 갈 때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대화도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깔끔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그들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는 마음도 맑아지고 수행도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의 환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접하는 환경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깔끔하게 가꾸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이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 들수록 잘 가꿔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신감을 높이고 우울함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자신감의 상실과 우울감입니다. 은퇴, 건강 문제, 사회적 역할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노고라고 하시며 인생의 필연적인 고통 중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이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에 대한 정념과 정진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외모와 자신감 사이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화장을 하면 실제로 자신감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옷이 주는 인지적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5세의 이 할머니는 남편이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모시고 난 후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씻지도 않고 잠옷만 입고 지냈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가 약물 치료와 함께 일상 루틴의 회복을 권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거부했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부터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외출도 하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는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일상의 모든 행위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띠빠타나 경에서는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옷을 입을 때, 세수할 때, 머리를 빗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정성스럽게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일상 행위가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라고 생각하는 것, 옷을 고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날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꾸는 그 시간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며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잘 가꿔야 하는 4번째 이유는 늙음이 아닌 익어감으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단순히 쇠퇴나 소멸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각 단계마다 고유한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지혜가 무르익는 시기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었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늙었다는 말 대신 익어간다, 성숙해진다, 깊어진다는 표현을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 연령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생기와 활력에 있다면 나이가 든 후의 아름다움은 품위와 깊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살아온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고 느린 걸음걸이에도 삶의 무게와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75세 최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성공했던 최할아버지는 은퇴 후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과 휘어진 허리가 보기 싫어서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왜 맨날 더러운 옷만 입고 계세요?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생각해본 최할아버지는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입던 화려한 옷들은
정리하고 나이에 맞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들을 골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고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이 최 선생님, 오늘 참 멋지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젊을 때는 잘생기려고 꾸몄다면 이제는 품이 있어 보이려고 꾸민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과 나이 든 후의 아름다움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매력에 의존한다면 나이 든 후의 아름다움은 내적인 성숙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내적 성숙을 외적으로도 표현할 때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이에 맞는 품위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흰머리를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말고 흰머리가 주는 은은한 아름다움을 살려보십시오. 주름을 감추려 하지 말고 주름 사이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보여주십시오. 다만 그것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깊이와 품위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감, 겪어온 경험의 깊이, 쌓아온 지혜의 향기가 바로 노년기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내적 아름다움을 외적으로도 잘 표현할 때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세수하고 단정히 옷을 입으십시오. 깨끗한 물로 얼굴을 씻고 주름 없는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둘째, 나이에 맞는 은은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지, 네이비, 그레이 등 차분한 색상이 성숙한 품위와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셋째, 머리카락과 손톱을 깔끔하게 관리하십시오.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이 전체적인 단정함을 완성하는 비결입니다. 넷째,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수행처럼 여기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자연스러운 화장과 작은 액세서리로 품위를 더하십시오. 진한 화장보다는 건강한 인상을 주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단순한 액세서리가 어르신의 품격을 높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외모를 잘 가꿔야 하는 이유와 그 실천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태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화려함이 아닌 품위에서, 겉모습이 아닌 내적 성숙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런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실천하시어 세상의 따뜻함과 품위를 전하는 빛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